김서윤의 톡톡쇼 인터뷰에 이시안 교수님,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네. 네. 프로 지식 탐험가. 네. 네, 이시안 교수님도 네. 작가님이시기도 하신데 네.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 출판사에서 작가, 교수, 뭐 이렇게 방송인 너무 좀 너저분하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하기에는.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해서 프로지식 탐험가라고 그냥 딱 붙여준 거예요. 이 프로지식 탐험가라는 걸 괜찮은데 라고 쓰는 이유는 저는 되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6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운 정보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뭐 그런 일을 계속 해왔는데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로 돈을 버니까 프로란 말이 맞잖아요. 프로 지식탐험가. 그냥 잘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탐험가처럼 16개 네. 직업 중에서 네. 그러면은 가장 난 좋다, 재미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재미있는 거요? 네. 재미있는 건 방송하는 게 재미있긴 해요. 네. 돈은 잘 안 되는데 방송이 돈이 잘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유명한 MC나 이 정도 되면 안정적이겠지만 네. 게스트는 네. 한번 나가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2개 하거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서 한 10년째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애착이 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작가일 것 같아요. 직업을 작가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 때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유럽 여행 TC. 가이드는 면허를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건데 이 투어 컨덕터 TC는요. 대학생들과 같이 호텔에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3번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 유럽에 나가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나우누리에 연재를 하고 동아닷컴이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 또 연재를 했었어요. 그 글들이 또 쌓이니까 이거 책으로 좀 만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좀 책을 많이 내게 된 거죠. 이제 우리의 키워드인 미래의 키워드인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것 또한 어떻게 좀 따끈따끈하니 반응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반응이 네. 엄청났죠. 또 아무래도 이 지금의 키워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반응들이 많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NFT와 메타버스를 쓰시게 된 이유와 어떤 스토리는 있을까요? 네이버 비즈니스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직접 하셨던 인터뷰어이셨네요. 오늘은 네네. 인터뷰로 저와 함께 하고 있지만 각 분야의 탑 티어들을 계속 만났거든요. 네네.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 또 한 2시간 정도 같이 밥을 먹어요. 점심시간에 한 거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시간에 더 나오는 얘기 훨씬 재밌어요. 방송 불가용, 업계의 비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죠. 그걸 한 1년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흐름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각 산업에서 비전과 미래를 막 얘기하는데 그게 보니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언택트였어요.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그게 더더욱 빵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언택트 코로나 전에? 네네. 그러니까 꼭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안 써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에서 뭘 하는 환경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모이는구나. 그래서 인터뷰 이거 할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1년 정도 한 다음에 딱 그만하고 그때 이제 급하게 빨리 정리해서 책을 써가지고 메타버스의 시대를 처음 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돼서 이 메타버스 이코노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코노미가 성립되려면 NF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 다음에 그 다음에 NFT의 시대를 낸 게 그렇게 이어져서 낸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고 그러는데 NFT까지는 사실 조금 불확실하다,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더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NFT의 시대 책을 낼 때도요, 2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NFT가 가상 자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NFT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NFT는 이 회사라는 것들을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되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투자와 비즈니스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투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살짝 가렸던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암호화폐의 문제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NFT라기보다는 암호화폐와 그것의 투자 수단으로서 NFT가
그 결합돼가지고 네. NFT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재테크신에서 하는 얘기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사람들만 남자라고 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NFT신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NFT 네. 그리고 메타버스, AI 관련해서는 네. 서점에 가면은 네. 너무 많은 책들이 맞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책을 읽어야 과연 이게 네. 팩트에 가까울까, 네. 미래에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책을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시안 교수님의 책에서는 좋죠. 어떤 네. 그 안에 시크릿 네. 같은 게 있나요? 책을 읽은다면? 저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네. 그런,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거 아니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썼어요. 또 최근에 또 세 권 시리즈로 연결해서 또 내신 책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인문작가에서 대표작이 이제 지식편의점 시리즈예요. 네네네. 그 지식편의점 시리즈가 한 2년 전쯤에 인문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1년 전쯤에 문학편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과학편이 과학편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책을 쓰시는 데 있어서도 네. 굉장히 아이디어나 어떤 영감이나 인사이트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네. 그런 커넥팅 더 닷을 어떻게 커넥팅 더 라인으로 해서 푸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그 닷들을 연결하느냐라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그 이번에 이제 지식편의점 과학편에서는 이렇게 과학의 기술과 책들을 쭉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는 것들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연금술이 들어가는데, 해리포터 봤어요? 해리포터 1편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대부분 봤거든요, 해리포터는. 네, 워낙 명작입니다. 네, 그 마법사의 그 연금술의 그 돌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켰을 때,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핵심 포인트는 지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아는 거, 애매했던 거, 모르는 거, 세 가지 정도를 엮어서 주면은 이게 애매했던 게 확실해지고 모르는 걸 새로 알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제일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네. 말씀을 심플하게 하셨는데 네. 그거를 깨달아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까지 굉장히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인 거거든요. 나부터. 네, 제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고 재밌었고 깜짝 놀랐던 것들.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일단 요거는 재밌겠다. 그럼 이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 책도 봐야 되고 뭐 신문이나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되고 그런 건 있죠. 지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스 재료를 네. 어떻게 먹으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유튜브 채널 시안책방이라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이나 두 권 이상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억지로 독서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야지라고 누구나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권장하는 게 책을 계속 이제 좀 꾸준하게 읽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마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루틴이 되면서 이른바 독서 근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소스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책과 이 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네? 그런 지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양한 책들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두 개 정도인데 결은 비슷해요. 네. 코스모스랑 월든. 코스모스는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성취감이 대단하거든요. 우주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발을 지상에 딱 디딘 느낌. 우주를 탐험하고 온 느낌이었을까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월드는 제가 왜 비슷한 결이냐고 하면 그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좀 최애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책 말고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책 외에 어떤 거를 또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없으실까요? 제가 좋아할 만한 거를 30대 이전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 하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뭘 한다 이거는 30대 이전에 이미 다 해봐서 그러면은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빨리 경험하고 지금 현재 이시안 교수님 작가님으로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빨리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재미있었지만 또 이런 부분이 나는 어렵다
네. 그런 부분은 또 없을까요? 일마다 빵빵 터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오히려 네. 해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에 실망하고 네. 어려움을 느끼면 이거 자체가 어려움인데 네. 저는 그 실망과 어려움을 좀 빨리 지나가는 편이에요. 아, 그냥 이번 일은 그냥 안 됐네 뭐 하고 쓱 지나가고 그냥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것들 탐험을 하시고 다른 것들 하는 편이라 이 바쁜 일상을 보내실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상의 하루를 네. 어떻게 보내실까요? 그 매일매일 다르죠 진짜. 그러니까 네. 루틴하게 하는 거는 네. 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와 네. 네. 그다음에 방송 고정 출연하고 있는 거 그것만 루틴하고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네. 살고 있어서 꿈나무들도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서도 굉장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네. 하는 학생들이나 어떤 꿈나무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프로 지식 탐험가로 네. 다양한 일에서 재미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 로드맵이 있을까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10년 있다가 과연 내가 지원하는 이 직업이 10년 있다 있을 직업인가, 그때도 유망할 직업인가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알 수 수가 있어요. 없는 미래에 살고 네. 있으니까요. 기술이 그냥 딱 나오자마자 빵 퍼지고 네. 그런 것들이 확 바꿔버리잖아요. 뭐가 되겠다라는 방향보다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확하게 딱 점을 찍고 여길 가야겠다라기보다는 네.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방향 하는 식으로 이 어떤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서 거기에 관계된 일들 하다 보면 네. 아 요거는 좀 내가 할 수 있겠다, 요거는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겠다 하는 것들이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분야에 되게 전문가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네. 맨사 네. 네, 맨사이시기도 하시고 하신데 맨사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또 하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맨사에선 아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나 맨사다라고 먼저 얘기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맨사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좋은 머리를 봉사에 쓰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딱히 봉사하지 않고 네. 그냥 맨사다 뭐 존재감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활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맨사는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다른 줄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을 네. 보면은 굳이 하나 이 네. 공통점을 찾아라 그러면 네. 관심 있는 분야에는 정말 집중하는 능력, 이거가 그래도 좀 맨사의 공통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NFT 책과 메타버스 책도 쓰셨는데 네. 또 AI는 정말 이제 네. 앞으로 우리가 융합해서 그렇죠. 갈 키워드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AI 네. 그 랩에서 나오는 GPT가 나오면서 질문을 잘하면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라는 식으로 하면 딱 정확하게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 입맛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SNS를 분석해가지고 네. 아, 이 사람 입맛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지금 우리 검색은요 우리가 다 찾아보고요 쫙 나오면 뭐가 좋은지 별점 보고 네. 후기 읽어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네. AI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아이언맨에 보면 자비스가 네. 아이언맨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네네. 뭐 해 그러면 해주고 이건 뭐야 하면 알려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자기의 자비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니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네. 어떤 경쟁력이 있어? 네.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안데르탈인을 이겼던 사피엔스의 경쟁력이 지금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경쟁하다가 결국 사피엔스가 이기면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됐잖아요. 1대1로 붙으면요 상대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강한데도 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조직력입니다. 사회를 만드는 힘. 유발하르의 사피엔스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서 이 몇백만 명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사피엔스의 능력인데 결국 AI가 절대로 못하는 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네. 인간이 하는 커뮤니케이션. 네. 네. 그게 네. 연결은 오히려 AI가 훨씬 잘하죠. 네. 그냥 단순한 커넥팅이라면 네. 훨씬 잘하는데 네. 그게 서로 간의 감정의 교류, 교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갔을 때 네. 이제 네트워킹이 아니라 쉐어링이 됐을 때 이거는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네. 많은 테크 분야에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커뮤니티 능력 이런 네. 것들을 잘 발휘하는 것들이 결국 AI와 좀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라면 같이 살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네.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이시연 교수님처럼 많습니다. 저 네. 또한 그 말에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메타버스, 뭐 NFT,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미래의 키워드들이 어떻게 재미있는 미래로 연결될 수 있을지 네. 예상하시는 미래의 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예상이 되면은 네. 제가 이제 땅속에 앉았겠죠.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으며. 네. 2025년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KUAM 로드맵에 따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하늘을 나는 네. 자동차가 2025년에 이제 샘플로 운항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불과 한 2, 3년 네, 얼마 안 후면 남았잖아요. 네. 네. 기술의 방향성은 사실은 좀 비슷한 건 있어요. 일단 무병장수. 사람한테는 무병장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DNA 편집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네. 그 만남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이퍼루프 같은 걸 통해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공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메타버스도 보면 공간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네. 그 왜 메타버스 그러냐 하면 네. 메타버스 안에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거는 서로 간의 그 만남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의. 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프랑스 사람과 바로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거다? 시간만 맞추면 네. 바로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방향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만남을 촉진시켜주고 쉽게 할 수 있게 가고 있다. 네. 네.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방향성만큼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 그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 방향성을 좀 아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커뮤니티 관련으로 뭐 책을 준비하신다든가 네. 뭐 일을 준비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한번 네.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근데 이시연 교수님이 풀어가실지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 모여서 동호회처럼 하는 거가 아니라 네. 비즈니스로 연결돼야 되는데 네. 근데 커뮤니티가 됐을 때는 너무 비즈니스스러우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형에 맞는 비즈니스 네. 모델이 무엇일까를 네.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전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좀 정리를 하는 걸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이왕 정리한 거 책으로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발은 네, 네, 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먼저 냈고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를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떤 게 될지 네. 예측을 한 다음에 네. 그 예측한 거에서 제일 괜찮은 거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래의 꿈과 계획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얘기했지만 네. 꿈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큰 거창한 꿈, 뭐가 돼야겠다, 뭐 이런 건 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계속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꿈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도 네. 5년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네? 라는 그런 평가는 듣지 않는 사람. 저거를 벌써 시작했어? 네. 하는 식으로 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프로 지식 탐험가로 수많은 대중의 강연을 통해서 쌓인 내공으로 글쓰기를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더 멋지게 날개를 펼쳐주시길, 감동과 울림을 주시길 이시연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과 도전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